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또 같은 다큐멘터리를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우리 1세대 조선족 분들이 이주 경험 그리고 삶의 경험을 담은 그런 장면들만 모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말하지 않고 제 마음을 이 자막들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월성촌이 자발적으로 이주한 조선족들이 모여서 형성된 마을이라면 길림성 안도 신촌은 전혀 다른 성격의 조선족 마을입니다. 서로 의지할 때라고는 이곳 사람들이 전부. 모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머나먼 만주길을 택해온 조선족 후손들입니다. 할머니가 빚어놓은 막걸리와 방금 만들어 따끈따끈한 두부. 모처럼 한자리에 모여 옛날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신발도 못 신고 학교 다니니까 맨발로 그냥 다니고 이랬지. 없었어 그때는. 정말 고생 많이 했지 뭐. 겨울에는 맨발로 다니고 어떻게? 겨울에 맨발 그 학교가 가짜니까 뭐 지식그덕 뛰어갔다가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집에 또 뛰어오고 이랬지. 많이 힘들었죠. 그 너희를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지. 그때도면은 이제 집철 일하다 나니까 수입도 없지 않까나 뭐 여러 가지로 자식들 키운 데서 막 신발도 제대로 못 써놓고 책도 제대로 못 쓰고 아들 영양도 제대로 못 따라주게 했는데 그래도 그만큼 커준 게 나에게는 행복이래요. 그때 기억이라는 게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산에 가서 이거 이장 말하면 홍송나무라 하는 거 그 껍데기 삐개서리 또 그 처음 먹고 그 다음에 쑥도 때 해먹고 이런 생각나. 그 질곡의 시간들을 함께한 이들도 이제 남은 50여 명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머나먼 이영만리 중국에서의 삶이 시작됐을까요? 이주 1세대. 그들이 살아온 삶은 조선족의 역사이자 현실입니다. 구성진 노래 속에 그들이 살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1938년 일본의 속임과 꿰매 빠져 강제로 집단 이주해야 했던 권유세 어르신. 조선족 1세대의 삶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경남 밀양과 합천, 거창에서 모집된 조선인들은 대구로 집결해 열차를 타고 신의주로 향했습니다. 이주민 1세대인 리규영 씨가 남긴 기록에는 당시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직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정든 고향을 등지고 떠나왔습니다. 1939년 1월 한겨울 신의주에 도착한 그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 이삿짐을 지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오직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걷고 또 걸어서 3일 만에 안도에 도착했습니다. 학천군 거기서 60호가 몽땅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집을 짓고 개척했죠. 근데 아마 그 일본 사람들이 이민 보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중국가 돈 번다, 돈 많이 벌어가 고향 간다 그러고 막 얼리 가져왔죠. 그러고 다시는 못 가게 됐죠. 하지만 그곳에는 집도 땅도 논밭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토구를 파고 움막을 짓고 땅을 개간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조선인들은 언어와 문화, 습관 차이까지 겹쳐 말 못할 고초를 겪어야만 했죠. 그것이 조선족 1세대의 아픈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먹는 기라는 게 주로 감자는 많이 먹을 거예요. 감자를 먹다가 그다음에 그 남으면 굴을 파서 얼면 은감자라고 못 봤을 겁니다. 은감자를 까서 말라서 가리를 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열콩을 성공면 열콩도 섞고 이래 반죽해서 떡을 납작하게 만들지 뭐. 만들어가지고 갈방잎을 앞뒤에 참나무 잎을 떡 붙여가지고 그랬다가 그 주로 감자를 많이 먹고
그럼 얼른 뭐 그거 논도 없었어요. 조선족 1세대 리규영 씨가 남긴 마을 설계도에서 집집마다 누가 사는지 야반 도주한 가정까지도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와 초소와 보초막 등의 위치를 보면 이곳은 마치 수용소를 방불케 합니다.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조선족들이 겪어야 했을 고통들을 이 작은 기록 하나만으로도 고스란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 불악 앞에는 큰 대문을 해놓고 매일 밤낮 지키는 사람 있죠. 지키는데 모르는 사람 안 들려주고 아는 사람 일하고 오거나 들어오면 들려주고 밤낮 지킨다. 문을 잠가놓고.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죠. 강덕 9년, 즉 1942년에 촬영한 마을의 모습입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조선족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간섭하며 감시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족의 만주 이주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멀게는 청나라에 끌려갔던 공로부터 시작됐지만 흔히 조선족 이주 역사를 말할 땐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합니다. 1850년 후반부터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본에 의한 강제 대규모 이주가 이뤄졌죠. 처음에 살기 어려서 살기 위해서 건너간 분들,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간 분들, 그다음에 이제 일제 시대에 물론 일제 시대에 호남이나 영남 지역에서 그 일제 수탈 때문에 농토를 잃어버리고 간 분들이 있죠.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집단적으로 간 대개 이런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만주를 통치하기 위해 사람이 필요했고 이들을 수용할 마을도 있어야 했습니다. 일본인들을 대거 이주시키려 했지만 그 숫자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조선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인들을 효과적으로 이주시켜서 만주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이주 사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로 만선 척식회사로 대표되는 식민회사가 수립되고 그 회사를 통해서 한인들이 만주 지역으로 알선의 형태로 이주되게 됩니다. 집단 강제 이주로 인해 1900년대 5만 명이던 만주의 조선족은 1940년에는 150만 명, 그리고 해방 직전에는 216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강제 집단 이주 마을은 무려 200여 곳. 피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도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공출 대상이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경작을 한다고 해서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만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수탈되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광평 씨는 수십 년 동안 조선족 집단 이주 마을을 찾아다니며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기록해온 역사의 증인이죠. 용정 문화관장을 지낸 이광평 씨. 그의 서랍에는 중국 조선족 이주사를 연구조사한 녹음과 영상 테이프들로 가득합니다. 20여 년 전 우연히 들른 한 이주 마을에서 강제 집단 이주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던 그는 그 후 강제 이주에 관련된 문헌이나 자료가 없다는 걸 알고 더 늦기 전에 혼자서라도 집단 이주사를 조사해보기로 했던 겁니다. 우리 이민들이 어떻게 왔고 그때 어떤 생활을 했는가 이런 거 지금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난 중앙민 내 방송국에서 고향이 열해가지고 언니는 잘 알지. 언니도 예. 어디 가서 아이 내 살. 이민이야 내 야드살에 챙기면서 봤어. 그래 여도 챙기면서 내 야드살에 연하도 전제 헐 사람들 되기는 거다 아는데 구름야기다 있고 보따리 싸서 이래 어깨 올라매고 예예예. 여기다 뻘건 글 손에다가 저기 뻘건 글 검은 글씨 쓰고 예, 예, 그럼 예. 바가지로 예예. 깨서 어깨다 올라매고 그래 들어왔어. 99년도 10월 2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약 10년간 이래서 그때까지 통계를 내니까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3만 5천 킬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는 그
그때 들었던 1세대의 구슬픈 노래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나이라면 한평생 좋은 곳을 떨쳐놔버리고 쓸쓸한 동만주 나 여기 왔네 나 여기 왔네. 당시 이주한 조선인들이 부르던 이주가 두 다리 부르트게 보따리 지고 아장아장 걸어 남도툰이라 2004년 촬영 당시 74세였던 정혜련 할아버지는 9살이던 1939년 전라북도 무주에서 중국 안도 송강촌 남도툰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에게 체념 반 기대 반 고문과도 같았던 하루하루였습니다. 여기 오면 잘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는데 강냉이죽도 부족하다는 가사는 당시 할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열이라면 열심으로 벌어라 우리 농부들 우리들도 장타해 고향 가보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를 오직 조선족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혼자 조사 다니면서 죽을 고비도 수십 번 넘겨야 했습니다. 중국 8개 현 중 7개 현을 모두 다니며 98개 마을 600명의 조선족들을 만났던 이광평 씨. 그는 조선족 강제 이주 역사와 이주 후 삶의 순간순간들을 빼놓지 않고 들으며 기록하고 촬영하며 녹음했습니다. 우선 노인들이 찾아가서 제가 역사를 배우러 왔다. 어르신들이 생활을 이전에 그것을 들으러 왔다. 저는 학생이다. 녹음기, 사진기, 어떨 땐 비디오, 그래서 전문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자료와 역사적 기록들은 지금 수십 건의 노트와 테이프 속에 갇힌 채 못내 울고 있습니다.